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굿즈 전해드리는 리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리얼이죠, 리얼.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네요. 임대차 계약 관련된 겁니다. 요즘 계속 카톡 부동산 궁금해. 여기서 이제 자꾸 여전히 계속 여기 해서 문의 오시는 거의 한 몇백 건 됩니다. 한 2, 300건씩 되는데 오늘 나오는 내용 중에 아직도 주요 내용이 그 임대차입니다. 월세, 사회초년생, 원룸, 투룸, 월세 임대, 그 다음에 전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일단 제일 많은 게 가계약입니다. 가계약. 전세도 마찬가지로 가계약,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 안전한지 안 한지, 전세가 요 문제인데 월세라는 게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면 보증금도 낮고 떼일 확률이 없죠. 근데 그러니까 임대인이 집주인 입장에서 월세는 안정적 월세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좋은 거죠. 여유.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하면 월 임대료를 제때 주지 않으면 사실은 골치 아픈 거는 정상적으로는 골치 아픈 건 집주인이에요. 이게 이제 월세 시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임차인이 약간 갑 아닌 갑이 되는 게 계약하고 바뀌는 거죠. 월세를 줘야 되니까. 보증금 얼마 안 되고 보증금도 월세 임대료 안 내면 까일 만큼 까이도록 하면 이게 이제 집주인이 약간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월세 수익이 생기는 세금도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가 아닌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집주인 있죠. 집주인이 있어요.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 집 하나만 있는 게 보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러 채가 있단 말입니다. 방. 이제 여러 개를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있는 경우 있지만 보통 집주인이 월세 임대 시장, 원룸, 특히 원룸, 투룸 같은 경우에 집주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집주인이 보통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에게 이제 맡깁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이제 나라고 할게요. 내가 가면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이나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갑니다. 직거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플랫폼 시장이 공인중개사협회가 그걸 되게 맞겠죠. 당연히 직거래. 그러다 보니 중개인에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 문의 오는 게 집을 봤는데 집이 마음에 들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그 세입자는 또 바빠. 저녁에 움직이고 낮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 찾아가서 일일이 막 이것저것 비교 검토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가서 대충 맞으면 계약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근데 중개인이 이 집 좋으니 두 개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안 좋은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그러니까 좋은 거를 이제 월세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가계약을 해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가계약 하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가계약을 세입자가 통상 지금까지 계속 물어오는 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건 가계약금이 아니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면 무조건 그 중개인하고 그 물건은 버려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계약금. 가계약금이라는 건, 가계약금은 뭐냐면, 정확하게 가계약금은 집을 보러 갔는데 이 집이 마음에 들어. 세입자가. 그러면 이 중개인이든 집주인이든 이 물건에 대해서 임차를 구하는데 세입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광고든 계속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바로 지금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 그 사이 나는 계약할 의지가 높다. 대신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집의 정확한 상태를 더 꼼꼼히 체크하기 전에 한 계약금의 10% 정도를 먼저 걸어둬. 그러면 집주인이고 중개인이고 요 사람이 결정할 때까지 다른 제3자에게 물건을 계약을 하지 않겠다. 일시중지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약금만큼 요구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금 1,000에 뭐 50이다. 그러면 계약금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가격금 10만 원. 이해되십니까? 이걸 넘어서면 안 돼. 빠이빠이. 그 중개인은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돼요. 그 집주인도 뒤돌아보지 나와야 돼요. 뭐 계약 보증금이 500이다. 500에 50이다. 계약금이 50이죠, 원래. 그러면 이 가계약금 5만 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계약금은 뭐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실수하는 100만 원씩 걸고 오는 이거는 거의 계약금이잖아요. 자, 임대차 시장의 계약금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조건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특약도. 요거를 다 확인하고 도장 땅 찍기 전에 1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 통상적인 계약이 있고 뭐 지번이 있고 뭐 등기부등본하고 뭐 부채 관계 이런 걸 권리 관계 다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건물 건물 대장 확인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보면 뭐가 노후가 됐다 얼마나 됐다 그리고 내가 뭐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냉장고 뭐 보일러 냉장고 없더라도 보일러라든지 기타 수도 뭐 각종 그런 기본적인 그 재산에 그 집주인이 제공해야 되는 그런 뭐 도배, 뭐 장판, 뭐 곰팡이, 뭐 이런 것도 다 습기 이런 걸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 뭐 애완동물 뭐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뭐 집세대에 애완동물이 없으면 된다, 월세는 후불로 한다, 선불로 한다, 뭐 이런 걸 다 적어야 돼요. 요걸 다 확인하고 꼼꼼히 확인하고 도장 딱 찍기 전에 계약금을 입금하고 그러면 이제 도장 꽉 찍으면 임대인도 여기 도장 꽉 찍어줘 들고 와서 잔금 기일이 언제고 이사 기일이 언제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계약금으로 이만큼을 한다? 그럼 그 물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미리 빨리 땡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에서 중개인이든 집주인이든 이 물건을 빨리 좋은 물건이면 한 3명, 4명만 얻어 이 물건이 좋은 거면 굳이 이분들은 가계약금이라는 거를 걸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물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가계약금 100만 원으로 코를 거는 거예요. 호구를 잡는 거예요. 호구. 예. 혹시 가계약금 얘기하면 그냥 돌아보지 않고 돌아오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물건에 대해서 가계약금 얘기하면 혹시 그 중개인 하지 말고 옆에 가면 돼. 자,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인. 그리고 이게 물건이 있어. 물건. 근데 이 보통 그 지역 가면 이 중개인이 여러 명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이거를 똑같은 거를 이 사람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근데 가계약금 100만 원을 요구한다. 그러면 딴 데서는 안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딱 가보면 딴 데 가서 일 자꾸 가계약금 했어. 옆에 갔는데 그 물건은 뭐가 있어. 저희도 해야 돼요 하고 가계약금 얘기 안 하면 이 부동산하고 해야 하는 거. 이 부동산은 그러니까 스킵. 예, 쳐다도 보지 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에서 그 물건이 없어. 그러면 그 부동산에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걸 또 얘기를 하든지 할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해서 여기도 가계약금 얘기한다. 그럼 또 옆으로 가. 예, 부동산은 그 지역에 뭐 뒤져보면 한 개 있기는 힘들어요. 여기 한 두세 개씩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빨리 하시는 방법은 여기 가서 내가 여기서 본 물건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뭐 미안하지 않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중개인은
중개인은 자기를 통해서 무조건 계약을 해야지 수수료가 자기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을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좋아합니다. 똑같은 물건 찾아내야 비슷한 물건을 찾아줘야죠. 예. 그리고 그 세입자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부동산이 호구로 보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여기저기 물건을 돌아다니고 내가 거짓말하면 들통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호구로 못 잡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임대, 월세 계약, 임대차 계약하는데 가계약금 얘기를 하면 자 10만 원 정도로 하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뭐냐면 내가 선점 일시 중지를 했어요. 일시 중지를 했는데 그 일시 중지와 내 계약 의사가 있는데 일시 중지를 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 못 보게. 근데 이거를 2일이든 3일이든 하루든 이거에 대한 비용이 10만 원이에요. 내가 진짜 계약까지 이어지면 이거는 이제 계약금에 포함되고 이걸 만약에 내가 안 한다 하면 이거를 날리는 거예요. 자, 그게 가계약금이지. 가계약금 100만 원씩 건다는 거는 계약금만큼 건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이걸 다 떼일 수 있냐?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걸 요구하면 아예 그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난 뭔 모르고 이걸 했어. 그래도 대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계약금이 아니고 계약금에 해당되는 건데 계약금을 넣었다는 것은 계약 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누구의 소재냐? 이거 집주인의 중개인의 잘못이에요. 계약 조건에 대한 세부 건물에 대한 뭐 하자나 이런 거 쭉 정말 상세하게 계약 직전까지 설명이 들어갔다면 모를까? 그러고도 그분이 가계약금이냐 이런 거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까지 어떤 설명을 듣고 그럼 내가 하겠다. 근데 이런 경우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100만 원을 걸었다. 그럼 대부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지에 대한 사유가 중개인에게 있어요.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금을 가계약금 100만 원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계약하러 가서 가계약금을 요구하면 자, 일시 중지 내가 다른 사람 보고 일시 중지하는 비용으로 10만 원 정도, 뭐 5만 원 정도, 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이상을 요구하면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야 된다. 그 다음 전세에서 가장 많은 문의가 집 있잖아요. 집주인의 집. 이건 중개인 이런 거하고도 좀 다른데 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 중개인이 문제 없다. 뭐 대출이 뭐 작기 때문에 뭐 이거 전세 들어가도 뭐 매매가의 80% 이상 뭐 주변 시세에 다 합쳐다 이런 말 절대 믿지 말고 또 그런 얘기하면 그 중개인은 이제 버려요. 자, 대출이 있는 집은 절대 전세를 피하세요.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첫 입주, 준공, 이제 준공 났어요. 신축. 보통 계약금에 중도금, 잔금이 대출로 이루어집니다. 투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세를 놓는 게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경우가 투자일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투자자예요. 그럼 투자자이기 때문에 계약금 후에 잔금이랑 중도금은 대부분 대출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있는데 이제 첫 입주에 내가 이제 전세 세입자야. 근데 등기부등본 보니까 대출이 있어.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집주인이 내 전세가 1억이다. 예를 들어. 근데 대출이 8천이에요. 그러면 이거 1억을 내고도 다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말소한다에 이제 계약서 특이하게 조건이 들어요. 잔금을 내면 모든 부채는 말소하고 이제 말소하는 순간 내가 이걸 들고 전입신고를 해요. 잔금 내면 바로 은행 가서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면 내 대출에 이 집에 대한 1순위가 이 권리에 대한 1순위가 이제 전입신고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1순위. 이 집에 혹시라도 주인이 자금 사정이 안 좋아. 어떤 다른 데서 사업 자금을 쓸려서 뭐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 집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간다든지 할 때 이 집을 뭐 경매든 뭐든 어쨌든 행위를 해서 그 매매가 되어 있는 강제로 매매가 된 그 매매 금액의 1순위에 대한 권리가 대전세금이 되는 게 이제 전입신고를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작은 금액이라도 내가
전세 들어가기 전에 대출이 있어. 대출이. 그러니까 대출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이 대출을 가진 자가 1순위입니다. 내가 이제 나가 2순위가 돼요. 그럼 이 집에 대한 권리는 무조건 1순위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으면 그냥 들어가지 마. 말씀드렸잖아요. 첫 입주 때 요 대출을 내 전세 자금으로 없애. 말소하면 내가 이제 1순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가끔씩 대출이 작다, 뭐 어쩌다. 어쨌든 모든 거는 내가 이 집에 대한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대출을 이런 집주인에 이렇게 준 이 사람이 일단 우선순위 이게 뭐 100만이든 1,000만이든 간에 어쨌든 불안 찝찝하잖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공이 아닌 물건에 원래 전세가 있고 내가 전세를 들어가든지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대출이 있어. 이거는 이 집주인이 투자가 아니고 거의 투기에 가까운 거예요. 이 주인은 이 집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그 감당할 자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든지 유지만 해도 이 사람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대출을 했던 부분에서 당연히 순차적으로 어떤 행위 권리를 행사할 게 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내 전세금은 안전하고 이래도 이 자체 이 행정적인 압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전세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전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지 마. 전세도 마찬가지로 뭐 가계약금 뭐 100만 원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세가 뭐 전세 2억이에요. 그럼 계약금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계약금 100만 원 들어간다. 이래도 하지 마. 전세는. 예, 전세는 가계약금에 대해서 똑같이 10만 원 이상으로 부르면 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계약금을 요구한다는 거는 그 집이 정말 정말 싸게 나와서 좋고 대출 아무것도 없고 그건 눈에서 바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약에 가계약금을 걸 때 혹시라도 대출이나 따로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 준다라는 조건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어떤 하자로 인해서 생기는 거는 무조건 돌려준다, 환불한다. 요거를 꼭 적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어디 이건 안전한 거 아니냐 전세 이러는데 자. 이 물건 집주인 전세 들어갈 때 집주인이 자산 능력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그 보유를 써서 만약에 썼어요. 써도 이 집이 쓰거나 아니면 역전세로 했을 때 요즘 역전세 많잖아요. 집주인이 역전세가 나도 어디서 대출을 해오든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들어갈 때 절대 대출이 낀 거는 첫 입주를 제외하고 무조건 하지 마세요. 똑같이 가계약금도 하지 말고. 네, 오늘 이렇게 에 대해서 이 임대차에 대해서 자꾸 질문 들어오는 거 얘기했는데 또 궁금하신 분은 요 카톡에다 부동산 궁금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